2016년 AI의 놀라운 등장, 2025년 AI의 재빠른 진화.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인공지능 AI, 탄소 중립의 장애물인가? 지구 환경 지킴이인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그린 AI 기술을 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혜선입니다. 챗 GPT,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AI가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지만 폭증하는 전력 사용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거란 우려가 큰데요. AI와 탄소 중립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AI와 탄소 중립의 상생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확인해 봅니다. AI가 기후를 위해서 산업에서 또는 이제 모빌리티에서 건물에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다룬 거고요. 노란색 그림은 이제 아니다, 오히려 AI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하고 그 에너지 효율을 한다고 해도 효율을 뛰어넘는 에너지 총소모량을 늘려서 결국 리바운드 효과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최근까지 경향은 AI가 에너지 효율화를 시켜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총량보다 에너지 총량을 더 많이 써서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균형추가 부정적인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후위기 대응의 세 가지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전기화라고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화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서 무탄소 전원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근본적으로 수요를 낮추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기후위기 대응의 전략, 전기화, 재생에너지, 그리고 효율화에 있어서 저는 AI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AI를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 등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에 기반한 AI라고 한다면 결코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들을 빠르게 과감한 투자와 전산화 분야에 있어서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AI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요금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옥토퍼스 에너지는 8년 만에 가정용 전력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전력 회사입니다. 옥토퍼스 에너지는 소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활용해 전력 생산 비용을 줄였는데요. 저렴해진 전기요금 덕에 9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영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를 연결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AI인데요. 크라켄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생산되는 전력 공급과 수요의 양을 정확히 예측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AI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AI를 활용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수송 분야의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발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고 기존의 발전원 대비 굉장히 작은 규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AI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미 상용화됐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비즈니스에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관련된 전 세계의 논문이 나왔던 국가들의 분포입니다. 중국이 35%, 미국이 13%, 한국이 세 번째 8%입니다. 한국이 벌써 3위죠.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그 선도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매 전력 시장 가격을 예측을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익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그 보조적인 장치로 기능하게 하는 그 기술인데요. 실제로 전력 가격은 주식 가격만큼이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상 환경, 사람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전력 계통의 물리적인 상태 등이 다 엮여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도매시 전력 시장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그 가격이 어떨 때는 마이너스 가격도 나오고요. 0원의 가격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만 잘 예측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가격일 때 오히려 충전을 해서 돈을 벌면서 충전을 하고 가격이 비쌀 때 그 시간 동안에 일부러 방전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굉장히 대폭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투닝이라고 해서 한 차 10대가 줄지어 달리는 겁니다. 자율주행 차가. 그럼 앞차로 인해서 바람에 대한 저항을 뒷차들은 안 받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 전략이 되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미트럭이라고 하는 이 화물차들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느린 이유가 사실은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문제라는 것은 꼭 충전 인프라가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충전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운송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트럭도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볼보나 아마존, 운송업체죠. 왓 EV 이런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이 트럭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지금 51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33개 도시에서 레벨 4의 자율주행이 도로주행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웨이모가 있다면 이제 중국에는 아폴로가 있는데 우한에서 2,0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승 비용도 사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이두가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사실 이제 딥러닝과 인공지능 이런 쪽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자동차 회사들과도 연구를 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중국은 뭔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어떤 얻어진 기술, 정보,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사람까지 휴먼 리소스까지 다 중국으로 영입하면서 사실은 더 빠른 성장을 하는 어떤 그 기반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의 장비가 가동돼야 하는데요. 이런 컴퓨팅 시스템과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해 놓은 시설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이 5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는 제 예측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내 전력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검색을 할 때마다 평균 0.3와트시 전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챗GPT와 같은 오픈 AI는 검색당 10배 수준인 2.9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하고 이미지나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AI 텍스트의 전력 소모량은 40배에서 6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높일 수 있어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 AI 산업계 관계자들과 환경 전문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토론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화된 어떤 전력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쓰다가 안 쓰다, 쓰다 안 쓰다. 그게 매우 짧은 주기로 발생합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사실 전력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석탄화력 같은 전통적 발전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디지털화된 전력원이 데이터 센터와 같이 매칭됨으로써 전력 소비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고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우리 재생에너지 혹은 뭐 ESS 이런 새로운 전력원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더 나은 매칭 전력원으로서 디지털화된 전력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그리고 우리 개통에서의 AI를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론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서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하게만 할 거냐 오롯이. 근데 그것도 물론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가상 환경 속에서 차가 다니도록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한번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환경 조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들, 예를 들면 맑은 날 취득했던 영상 데이터를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흐린 날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AI 기술들을 통해서 점점 데이터를 쌓는 것 자체에도 효율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쌓는 효율화들 또한 역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기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AI로 기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글로벌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AI를 이용하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뭐 10% 2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고 문제는 그거죠.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AI를 기후 대응과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로 쓸 수 있도록 개발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에서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AI의 기술을 저쪽 방향으로 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후가 허용하는 또는 기후가 제한하는 한계 폭에서 개발을 해야 국민의 지지도 얻고 이제 그런 점에서 AI가 기후를 위해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AI를 마치 숭배하듯이 AI가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AI 기술의 해외 사례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데요.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AI는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서 전기 요금이 저렴할 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소매 판매 사업자가 데시벨 요금제, 그러니까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게 적용이 돼야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 요금제밖에 없고 주택용에는 데시벨 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전기요금이 비싸야지 좀 이걸 서비스를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요인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영국은 지금 OECD 수준에서 주택용이랑 그 산업용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중단 없이 그리고 지속해서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백을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친환경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이 외산 AI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추가 데이터 센터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AI를 국산이든 외산이든 관계없이 AI를 잘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그린 AI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AI를 잘 사용하는 나라로 가고자 한다면 데이터 센터를 좀 더 확장시키고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그 아시아 데이터 센터 허브를 해적 케이블이 있는 부산 쪽으로 끌고 오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고요. AI는 탄소 중립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 그 자체가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양자를 좀 분리를 해서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쓰고 AI는 어떻게 쓰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토퍼스 에너지 사례와 함께 AI 도입을 가로막는 한국의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주며 AI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수익 모델 개발과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탄소 중립이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융합해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AI가 탄소 중립 실현의 방해꾼이 아닌 지구 환경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선 AI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인 탄소 중립 실천. AI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